우리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국보다 기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은 멀리 두바이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5월 달에 두바이에 이제 회의 참석차 간 적이 있어요. 다니엘님 덕분에 제가 두바이에 정말 핫한 아주 블링블링 최고봉을 구경하고 왔어요. 참 많은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정말 많은 대화를 이제 하면서 저만 듣기 너무나 아까운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다니엘님은 두바이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코트라 이제 두바이 무역관에서 중동 시장 분석도 하고 프로젝트 팀에서 현지에 있는 정부기관들과 만나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 중동 지역 본부에서 B2B에서 신사업 개발실에 있었고 삼성전자에서 또 근무를 또 했었습니다. 지금은 현지 진출하는 기업들의 스타트업도 지원도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한 40개국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손꼽히게 흥미로웠던 나라는 두바이예요. 우연하게 두바이를 갔다가 완전 그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 도대체 두바이에서 어떤 미래 비전을 보셔서 계속 지금 9년째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정말 너무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한국보다 기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같은 너무 업종도 심하지.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타나게 되면 비슷한 게 빨리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중동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한국에서 너무 잘 되는 거를 두바이에 진출했을 때 되게 성공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전문가 역량을 키워서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두바이가 놀랬던 건 크지 않더라고요. 크지 않죠. 전 정말 큰 나라인 줄 알았어요. 네. 너무너무 신기했고 두바이가 20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의 이제 통치자의 비전이나 하나의 이제 정책, 전략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바이는 하나의 주식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가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다. 그 나라에 석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책을 보시면 탈석유화 정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석유가 아니지만 다른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다른 산업군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 성장 동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왕족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향후 50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만수르가 정말 열심히 일한다라는 네. 거에 교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는데 네. 그분은 그렇게 자산가인데 네. 왕족이잖아요. 그분들은 부자 순위에도 끼지도 않는데요. 네.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일하는 모습을 제가 가니까 사진 같은 게 되게 많이 제가 봤거든요. 네. 영상에서도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그 왕족들도 그만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네. 저희도 근데 진짜 단지 앞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길게 봤을 때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년, 100년, 아니 하다못해 20, 30년의 미래 비전에 청사진을 딱 붙여놓고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딱히 말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간 우리도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진짜 왕족들도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정말 반성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도 큰 비전과 꿈을 안고 했으면 좋겠고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우선은 뭐 원체 건물이나 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두바이에 가서 아파트 같은 걸 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외국인 거주와 투자를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거주 비자나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많이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약 한국 돈으로 7억 정도 투자하시게 되면 10년짜리 거주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골든 비자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영주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골든 비자가 있으면 혜택은 어떤 게 있나요? 원래라면 골든 비자 얻게 되면 처음에 회사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스폰서를 해줘요. 그런데 10년짜리 골든 비자가 있으시면 그 스폰서가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자식이라든지 배우자도 스폰서가 가능하고요. 원래라면 6개월에 한 번씩 두바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자를 갱신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또 필요 없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장점을 만든 것이 골든 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골든 비자가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럼 만약에 건물 같은 것도 살 수 있을까요? 건물을 지금 사신 분이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죠, 사실 아직까지는. 네.
네. 거기 제가 이번에 가서 봤더니 부르주 칼리파도 네.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렌트를 돌리고 네. 있었고 예전에 그 팜 주메이라도 대부분의 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투자를 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은 렌트를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건데 네. 저희도 가능한지. 가능하죠. 저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네네. 아파트가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도 렌트를 관리해주는 그런 또 회사가 에이전시가 또 따로 있고요. 또 두바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잘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를 샀을 때 네.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현금 7억 들고 가면은 네. 이제 뭐 아파트나 뭔가 이제 골든 비자가 나온다고 네.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이 될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대출이 레버리지. 그 대출 외국인도 거주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됩니다. 아. 그래서 60%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러나 필요한 거는 여건과 한국에 얼만큼 자기 자본이 있는지 현금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한국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한국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고 수입이 좋은 사람은 대출이 막 90%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뭐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 제일 처음에 금융위기 왔을 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도 금융위기의 위기를 맞았었고요. 그때 이후로 다시 2015년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2008년부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 2015년 올랐다가 코로나 이제 기점으로 2021년 때는 또 바닥을 좀 찍었죠.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2015년 선까지 가격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럼 나라 정책은 어때요? 외국인이 투자를 원체 이제 좋아하고 네. 유치를 하는 나라인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가능성은 어떨까요? 어쨌든 제가 보기엔 두바이가 글로벌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뭐 홍콩, 싱가포르, 런던, 뉴욕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동산이 가격이 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통계로 봤을 때도 네. 버블 인덱스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두바이가 가격이 적정 수준이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살면 기회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네.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이게 가치는 더 뛰어오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거주 비자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소득세는 안 내죠. 그리고 법인세는 최근에 6월 달부터 9%가 도입이 됐어요. 원래는 없었고요. 진짜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9%도 가장 좀 낮은 수치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사업하기나 뭐 일하기는 뭐 괜찮은 환경이다라고 하시면 되죠. 요즘 뭐 K-뷰티나 맞아요. 뭐 K-문화가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미용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두바이에 가서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 이거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교민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 있을까요? 미용실을 예를 들자고 하면 UAE의 한국인 거주민이 한 13,000명 정도 되고요. 두바이 한 6,000명, 7,000명 정도 됐는데 네. 한국 미용실은 사실 한 2개 정도 오픈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에 비해서는 정말 경쟁이 덜한 편이죠. 한국에서 경쟁이 치열하지만 두바이에서는 대주는 사업들이 저는 충분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 조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어떤 사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충분히 철저히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기회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기회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가서 할 수가 있겠고, 그럼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중 가세 협정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신고를 하시면 신고를 해서. 한국으로 이제 들고 오실 수도 있죠. 좋네요. 해외 나가서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하겠네요. 네. 또 궁금한 게 이건 자영업자의 이야기였고,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진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부다비로, 네, 맞아요. UAE로. 이분들도 갈 수 있을지. 네. 이게 근데 항상 지인이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건물도 지인이 건물주이면은 이렇게 듣는 정보가 남다르거든요. 네. 어떤 뭐 기관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뭐 현지에 진출해 있는 뭐 코트라라든지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는 현지에 진짜 시장 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타트업이 정말 한국에서는 잘 되지만 중동에서 정말 먹힐까?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두바이 혹은 이제 사우디도 전시회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런 정보통신 전시회가 있는데 그런 전시회를 직접 가셔서 시장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들을 직접
부딪혀 봐야 어떤 기회가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또 전문가들과 이제 연락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트워크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트워크. 그러면은 이제 와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그럼 시장 조사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주도에 살았을 때 누군가가 있어야 더 거기에 그 밀접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네, 맞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고 네. 참 이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인 발상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거의 뭐 다다른 네.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저도 사실 이런 중동에서 처음에 커리어 시작하기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곳에서 좀 더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새로운 곳에 도전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더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흘려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어떤 더 차별화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를 계속 창출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다니엘님이 9년 동안 얼마나 그 타지에서 고생을 했을까, 공부하고 일하고 하면서 했을까라는 거에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아, 모든 거는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거에 제가 좀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네. 한국에 계신 많은 그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두바이에 이런 교민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컨설팅 회사를 또 이제 하고 계시니까 그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두바이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친구같이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제가 좀 만들고 뚫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마침 두바이에서 오셨다고 하길래 제가 긴급하게 모셨어요. 두바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 우리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면은 이게 전 세계 우리의 시야를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제 오드리 사내님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경험담과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창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꿈만 같아요, 사실. 진짜. 왜냐면 이렇게 제가 먼저 블로그로 댓글 달아가지고 한번 만나달라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셨을 땐 엊그제 같은데 맞아. 지금 이렇게 5월달. 인터뷰를 찍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신기하고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정말 보기 드물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화이팅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